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편과는 회사에 다니던 중 거래처 영업사원으로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제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누군가 인사를 해서 고개를 들어보니 양복은 어딘가 크고 헐렁해 보였고 머리는 단정히 빗어넘겼지만 조금은 촌스러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조금 순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뒤에도 남편은 회사에 자주 드나들었고 가끔 저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색한 듯 웃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조금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날은 외근 업무 때문에 일을 보고 오후에 회사에 들어갔더니 제 책상 위에 낯익은 브랜드의 쿠키가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명함 한 장과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는데요. 또박또박 적힌 메모를 읽다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납품하고 돌아가는데 안 보이시네요. 저번에 살짝 보니까 여기 쿠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오다가 몇 개 샀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김승호 드림. 메모를 보던 순간 많이 고민하고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순간 심장이 살짝 두근거렸다고 해야 할까요? 정확히는 무슨 의도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움에 가까운 두근거림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그동안 거래처 직원 한두 명이 살짝 속내를 고백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지만 제가 칼같이 거절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것이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어디 있는지 파악까지 한 모습에 조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음료와 쿠키나 케이크 등을 사다 주곤 했어요. 처음에는 싸늘한 목소리로 거절을 했지만 차가운 제 목소리에도 순박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차마 가지고 온 것들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자연스레 제게 안부 카톡을 보내왔고 한두 달이 지나자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카톡을 보면서 잠깐 거절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동안 받은 것들이 떠올라 그날은 제가 밥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한 채 알았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네, 시간 괜찮아요. 장소랑 시간 남겨주시면 맞춰서 나갈게요. 정말요? 엄청 고민하다가 문자 보낸 건데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카톡이라 그의 감정까지 읽기는 어려웠지만 그가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 그가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밥만 한번 사고 말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잠시 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직원 말로는 남편이 이미 계산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돌아와 자리에 앉았더니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저기 제가 근사한 카페를 알아놨는데 가서 커피 마시면서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날 밥값을 계산하려고 나왔기에 커피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곧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 순간 앞쪽 길 건너에 폐지 줍는 할머니 리어커 뒤쪽이 내려앉으면서 폐지가 와르르 쏟아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요. 저 또한 당황한 채 잠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로 뛰어가서 할머니를 돕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합세해서 할머니를 돕게 되었고 상황은 금세 마무리되었습니다.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던 할머니 얼굴에도 어느새 평온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별일도 아닌걸요. 옷에 먼지가 다 묻어서 일을 어째요. 할머니께서 남편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괜찮다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웃는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남편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어서 제가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다시 환하게 웃는 남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잠시 후 카페로 이동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동안은 그가 하는 이야기를 대충 들었지만 귀 기울여 들어보니 매우 진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말이 딱 맞는 순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남편은 외모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답답해 보이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사람 자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다른 남자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사춘기 때는 방황도 좀 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말도 했어요. 방황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대학 나온 사람이랑 고졸을 많이 차별하더라고요. 그나마 대학 나온 사람들은 사무직으로 일하는 걸 보고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공부해서 야간대학에 들어갔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어머니는 등록금을 보태줄 테니까 공부만 하라고 했지만 그동안 속을 많이 썩혔다 보니 죄송한 마음에 주경야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지금의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다행히 교수님 눈에 들었던 것인지 취업 자리를 손수 알아봐 주셨거든요. 남편의 말을 듣다가 놀라서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대단하시다고요. 사실 저는 부모님 도움으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본 적이 없이 편하게 대학 다녔거든요. 근데 승호 씨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 입에서 다시 한번 대단하다는 말이 새어나오자 순간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기, 제가 무슨 말실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살면서 대단하다는 소리를 현지 씨한테 처음 들어봐서 조금 벅차서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야간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다들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 일쑤였거든요. 근데 현지 씨 반응이 조금 달라서 순간 울컥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건데 안 좋은 시선으로 볼 게 뭐가 있다고 그럴까요? 저는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승우 씨랑 얘기하다 보니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는 승우 씨가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 말에 남편이 결국 눈물을 떨궜는데요. 그날 흘리던 남편의 눈물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저 또한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꾸준히 만나기 시작했어요.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갔고 얼마 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이후에는 시어머님도 있었는데요. 첫 인사를 갔던 날 시어머님이 제게 말했어요. 요즘은 살만해져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혼자 자식 키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부족한 엄마였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나름 노력했는데 살다 보면 모자란 부분이 많을 수도 있을 거야. 그 부분은 현지가 이해 좀 해주렴. 우리 승우가 무슨 잘못하면 내가 따끔하게 야단칠 거니까 참지 말고 꼭 나한테 말하고. 네, 어머님. 저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미용실을 오래 해서 사람 눈만 봐도 아는데 현지가 참 야물딱져 보이는구나. 이제는 마음 푹 놓고 살아도 되겠어. 우리 승우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 미용실 운영하면서 혼자 먹고 살 만큼 벌고 있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니들만 잘 살면 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시어머님 손을 꼭 잡아드리자 시어머님이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셨는데요.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마음고생을 시키더니 늦게 철들어서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엄마, 늦게라도 철이 들었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어? 넌 앞으로 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할 생각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았어요. 엄마 아들은 난데 너무 현지 편만 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야물딱진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내가 좋아서 그래. 시어머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준비할 때 사람들이 걱정스레 말하곤 했습니다. 결혼식 때 아무리 잘해도 잡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홀 시어머니라 문제가 더 많겠네. 앞으로 걱정이 많겠다. 라는 말들을 많이 했지만 우리 결혼식은 정말 순탄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서로를 배려했고 준비 과정에서 큰 의견 충돌 없이 척척 진행이 되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다들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우리는 결혼할 때 파혼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었는데 니네 결혼식은 드라마 같아. 진짜 부럽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모든 게 완벽했던 결혼식, 그리고 이어진 신혼생활. 솔직히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날만 계속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집을 사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워낙 성실한 사람이다 보니 세상 부러운 게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니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효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랬기에 저 또한 남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님께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심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효심이라기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처럼 보였거든요. 남편은 항상 시어머님께 미안해하곤 했는데 문제는 그 마음을 저한테 살짝 떠넘기려 했어요. 한마디로 그 말로만 듣던 대리효도를 제가 해주길 바랐습니다. 우선 시어머님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시댁에 내려갔을 때 같이 가보려고 했지만 미용실이 많이 낡았다며 시어머님이 보여주질 않았기에 저는 그냥 그렇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혹시나 제가 다니는 곳으로 머리 손질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 남편이 눈치를 주곤 했어요. 그 시작은 결혼하고 한 달쯤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말을 꺼내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자기야, 미용실 갈 때 되지 않았어? 그렇잖아도 곧 미용실에 가려고 했어. 그래?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엄마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자. 어머님 미용실에서? 왜? 싫은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머리하러 가기에 너무 멀기도 하고 여자들은 원래 다니던 미용실에 가는 걸 좋아하거든. 제가 돌려서 거절 의사를 표현했지만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며느리인 자기가 다른 미용실에 간다는 게 조금 웃기잖아. 그런가? 남편이 워낙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 제가 머리를 갸우뚱거렸는데요.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당연하지.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지. 우리 엄마 미용 경력이 20년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가격도 반가격에 해줄 거야. 알았어. 그럼 주말에 어머님 미용실에 가서 머리 할게. 그럼 내가 엄마한테 연락해 놓을게. 남편이 신난 목소리로 외치고는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결국 주말에 시어머님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파마를 하던 분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를 향해 있었고 시어머님이 놀란 채 입을 뗐어요. 여긴 뭐하러 왔어? 엄마, 제가 머리하러 온다고 연락드렸잖아요. 그때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뭐 한다고 여기까지 오고 난리야. 시어머님이 버럭 외치자 남편이 안절부절 못한 채 서 있었고 머리를 하던 다른 분이 입을 뗐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했다던 그 며느리구만.
맞아. 우리 며느리야. 우리 며느리 예쁘지? 그렇네. 며느리가 아주 곱다 고와. 주말이라 아들 며느리가 놀러 왔나 보네. 이런 날은 좀 쉬지 뭐 한다고 일을 하고 있어. 다른 분이 핀잔을 놓자 시어머님이 다시 남편을 나무랐습니다. 내가 내려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렇게 내려왔지 뭐야. 주말에 쉬라고 하니까 뭐 한다고 내려와서 난리야. 어머님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왔어요. 제가 대신 대답하자 시어머님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그럼 거기 잠깐만 앉아 있으렴. 여기 있는 분들만 마저 해드리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꾸나. 순간 시어머님의 손이 바빠졌는데요. 남편이 옆에서 한마디를 툭 하고 던졌습니다. 엄마, 현지도 머리하러 왔는데 엄마가 잘 좀 해주세요. 여기서 20년 내내 뽀글이 파마만 했는데 젊은 사람들 머리 스타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도 엄마 경력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글쎄 못한다고 해도 그런다. 시어머님이 도끼 눈을 뜬 채 남편을 노려봤기에 제가 조용히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앞머리랑 기장 손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그럼 그러던지.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어요. 잠시 후 간단하게 머리 손질을 받고 난 뒤 오리고기 전문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시어머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다음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시어머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자며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싫은 티라도 내려고 하면 많이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기가 머리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그때마다 엄마도 찾아뵙고 좋잖아. 자기 혼자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내가 태워주는데 힘들 것도 없고 말이야. 그치만 난 볼륨 매직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그건 어렵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가던 미용실에 가고 싶어. 그런 거 안 해도 지금도 충분히 예쁘니까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요구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항상 같은 말로 압박을 가했어요. 우리 엄마 평생 외롭고 힘들게 사셨는데 난 자기가 그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전부야. 남편이 침울한 표정으로 말을 하다 보니 결국 알았다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깜빡하고 있었는데 내일 거래처 사장님 아들 결혼식이더라고. 그래서 내일은 본가에 자기 혼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나 혼자? 그럼 이번에는 안 가면 되잖아. 엄마한테 내려간다고 이미 다 말해놨는데 어떻게 그래. 거기다 내가 식당도 전화 예약해놨단 말이야. 이번 참에 자기 혼자 내려가서 엄마랑 얘기도 많이 하면서 더 친해지면 되잖아. 자기야, 나 혼자 거기 가려면 새벽부터 기차 타고 가야 할 텐데 그럼 나 너무 힘들단 말이야. 제가 울상을 짓자 남편이 서운하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자기 지금 거기라고 했어? 설마 엄마 계신 곳을 거기라고 말한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서운하다. 아니, 내 말은 혼자 내려가면 힘들 거라는 말인 거잖아. 그럼 내려가 있으면 결혼식 끝나고 내가 데리러 갈게. 그럼 됐지? 남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싫다고 딱 잘라 거절하기도 좀 애매했던 것이 남편이 우리 부모님께 정말 잘했거든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에 자주 못 가도 남편은 혼자라도 친정에 찾아가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오곤 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부모님 집에 들렀다 오는 경우도 많았다 보니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 또한 시어머님께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우리 부모님께 보여준 만큼 저도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짐을 챙기고 홀로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시어머님 미용실에 도착하자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일을 하고 계신 시어머님을 지켜보다가는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 빗자루를 들고 연신 바닥을 쓸고 다녔는데요. 시어머님이 손을 휘저으며 저를 말렸습니다. 됐으니까 그냥 앉아 있어. 제가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할 일도 없는걸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여전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근데 굳이 뭐하러 혼자 내려온 거니? 전에도 말했지만 난 혼자 먹고 살만하니까 나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혼자 계신데 자주 찾아뵈야죠. 제가 일부러 활짝 웃으며 대답했지만 시어머님이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듯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이따가 승우가 데리러 온다고 했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우선 밥 먹고 오자꾸나. 어차피 오늘 오후에는 쉬려고 했거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여전히 불편하긴 했지만 가볍게 대화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까지 한 잔씩 마시고 난 뒤 다시 미용실로 돌아간다는 말에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집으로 안 가시고 미용실로 가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말이야. 그건 그렇고 곧 승우 도착할 시간 됐지? 네, 얼추 도착할 시간 됐어요. 그럼 승우한테도 우리 미용실로 오라고 미리 문자 넣어놔라.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고 얼마 뒤 남편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일 안 끝난 거예요? 정리할 게 있어서 마저 정리하고 있었어. 근데 너 머리가 많이 길었다. 그 말에 남편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슬쩍 만지작거리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런가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 며느리 머리는 몇 번 손질해줬는데 아들 머리는 손질 한 번을 못 해줬네. 말 나온 김에 여기 앉아봐. 내가 머리 손질해줄게. 남편이 당황하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평생 이 기술 하나로 너 키웠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어서 앉아봐. 남편이 마지못해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진짜 잘해주셔야 해요. 걱정 말고 나만 믿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고 많이 피곤했던 건지 자리에 앉자마자 곧 눈을 감고 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이 능숙하게 가위를 들고 머리 손질을 시작했는데요. 가만히 지켜보니 손질이 이상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위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이 툭툭 떨어질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결국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제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쉿, 조용히 있어라. 오늘 내가 승우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놓을 생각이니까. 그 말에 어리둥절한 채 시어머님과 남편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시어머님이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승우야, 다 됐다. 이제 일어나봐라. 남편이 눈을 비비며 거울을 들여다보더니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오? 머리가 이게 뭐예요? 완전 짚어먹은 것 같잖아요. 시어머님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난 잘 자르려고 했는데 네가 자꾸 졸아서 이렇게 된 거잖니. 그리고 나는 평생 뽀글이 파마만 하다 보니 남자 머리는 오랜만이라 실력이 좀 줄었나 보네. 남편이 거울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절망에 빠진 얼굴로 외쳤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머리를 이렇게 자르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다시 가위를 들고 말했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쪽이 조금 더 긴 것 같으니까 좀 더 손봐야겠다. 남편이 도망칠 틈도 없이 다시 머리 손질이 시작됐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어요.
결국 남편이 울기 직전의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물었어요. 자기야, 이 머리로 어떻게 출근하지? 웃음을 참느라 제가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겨우 대답했어요. 아, 좀 짧긴 한데 그냥저냥 볼만해. 뭐가 볼만해? 남편이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며 좌절한 채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그때 시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네 머리 보고 이렇게 시겁하면서 현지한테는 여기 와서 머리하라고 했어?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시어머님을 바라봤어요. 엄마, 그건 그냥 엄마 외로우실까봐 겸사겸사 그러라고 한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효도를 하려면 승우 네가 해야지. 왜 며느리한테 대리 효도를 시키고 그래? 현지가 착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준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거야. 시어머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니들 둘만 잘 살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했잖니. 나한테 효도할 생각하지 말고 니들 둘이 잘 살 생각이나 해. 부모한테 효도한다면서 부모 때문에 맨날 싸우는 게 오히려 불효인 거야.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여기서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니들 둘이 서로 잘 챙기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큰 효도인 거야. 한 번만 더 현지한테 대리효도를 시키거나 힘들게 했다가는 내가 다리몽댕이를 그냥 아작내버릴 참이야. 시어머님께 호되게 혼이 난 남편은 그날 이후로 많이 바뀌어 갔어요. 남편은 더 이상 제게 대리효도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저는 시어머님의 마음 씀씀이에 큰 감동을 받은 채 더욱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우러났습니다. 그 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시어머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시어머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느낀 건 그날 이후로도 죄송할 정도로 저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어쩌다 우리 집에서 주무시게 되는 날이면 시어머님은 늘 새벽 일찍 바람처럼 사라지셨거든요. 아침에 방문을 열어보고 시어머님이 안 계신 걸 확인한 후 놀란 마음으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 가신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있으면 아침밥 차린다 뭐한다 바쁠 것 같아서 그냥 일찍 나왔어. 아침밥 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요. 게다가 저희가 역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했거든요. 내가 애도 아니고 택시 타면 금방인데 뭐하러 그래. 오늘 주말인데 푹 쉬어라. 그렇게 항상 시어머님의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어머님이 친구분들과 동남아 여행을 가시게 돼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게 됐는데요. 아침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라 새벽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아들이 깨서 보채는 바람에 늦게 잠이 들어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남편이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자기야, 엄마 가시는데 인사드려야지. 아직 잠에서 덜 깬 채로 일어나려는데 시어머님께서 남편을 나무랐어요. 넌 종일 애 보느라 힘든 사람을 왜 깨우고 난리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죠. 나오지 말고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자라. 난 잘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 배웅해드리고 다시 잘게요. 글쎄 됐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웅을 해드렸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지야, 혹시 내 지갑에 네가 돈 넣어놨니? 네, 어머님.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조금 넣어드렸어요. 아니,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많지도 않은걸요. 어머님, 여행 가셔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겁게 지내다 오세요. 마음 써줘서 정말 고맙구나. 내가 우리 며느리 덕분에 웃으며 산다니까. 정말 고맙다, 고마워. 시어머님이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고 그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시어머님의 따뜻한 배려가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시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